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의 김유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업인이 가져야 할 공통적인 기본 능력과 또 해당 직무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NCS 사용설명서에서는요, NCS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오늘이 아무래도 NCS를 제대로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요. NCS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 분을 모셨습니다. 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양기훈 원장님과 오늘 함께 할게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기훈입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취업 준비하면서 NCS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오늘 모아서 질문할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NCS 학생기자단의 장하늘 오현정 학생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아주 알찬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구직자의 입장에서 정말 속속들이 궁금한 점들을 여쭤볼 거예요. 자, NCS의 경우에는 갑자기 확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원장님.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계속해서 좀 연구가 되다가 2013년에 핵심 국정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실행에까지 이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추진 배경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일 잘한다, 일하는 것에 대한 이 측정 방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럼 저 사람 일 잘할 거다 이렇게 됐고, 또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보면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측정 평가들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사실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데에 따라서 그럼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고 그 기준에 비추어 봐서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쭉 발전이 됐었던 거고요. 일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측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역량을 중심으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대기업들이 받아들였었던 거고, 그 기업들은 이제 각자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속에서 일들을 정리했던 거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2002년 DJ 정부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위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직업을 좀 정리들을 해보자. 이 직업은 어떤 것들이냐.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직무능력 표준 또는 NCS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표준이 만들어지니까 사실 이 일하는 표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준비하는 청소년들, 구직자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학업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일들을 정리하고 비추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실제로 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전엔 좀 성적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좀 실전에서 실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 중심으로 이제 뽑는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뭐 본격적인 시행을 한 지가 한 4, 5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2013년부터 이제 준비는 미리부터 오랜 기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성과라고 그러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우선은 이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우선 작년 7월에 847개 NCS에 대해서 고시를 했다.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게 고시를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해서 누구나가 국민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알려야 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들을 개발을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들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NCS에 대해서 알고 이거 능력 중심이라는 게 뭐구나, 무조건 스펙만 쌓아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네. 좋은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실행 전후에 가장 많이 변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CS의 필요성, 그리고 무조건 스펙 쌓기다, 아니면 무조건 많은 그 경험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이 NCS를 좀 더 잘 널리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이제 채용, 또는 민간 기업에서도의 그 채용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을 NCS 기반으로 좀 하게끔 이렇게 노력들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NCS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특히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네. 많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NCS가 널리 확산되고 NCS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력 육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NCS가 이제 알려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NCS 기반으로 채용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기업 쪽도 좀 몇 개를 나눠봐야 될 텐데,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좀 있을 테고, 인사 담당자든 이제 사장님이건 다들 좋아를 하세요, 네, NCS를 그러실 것 경험을 하면.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신의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데, 예전에 학력 중심으로 또는 시험을 봐서 뽑았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일을 잘하는지는 맞아요. 참 이 측정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직무 중심으로 NCS 기반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 잘한다 소리를 이제 직원들한테 듣고, 이러니까 채용을 한 그 인사 담당자도 보람을 또 느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경험은 해봤겠습니다. 크고 작은 뭐 이런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일 잘하니까 한번 채용해봐라고 했는데, 네. 이제 엄격한 그 NCS라는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채용을 하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사 담당자들의 이제 이야기인 거고요. 채용하는데 간편해졌고 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가장 큰 게 중소기업 사장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람 구하기 힘들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네네. 이야기고요. 사람 구해놔도 얼마 못 있어서 나간다. 내가 사장인데 제일 큰 일이 사람 구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직무 중심으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을 채용을 뽑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오래 남아 있죠.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한테도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랜 기간 있으니까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거고, 직무 몰입도도 높아지는 거고, 결국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또 더 잘하게 되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이 그 NCS를 채택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좀 이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지금 잘 어쨌든 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조금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구직자들이 대기업 쪽으로 쏠림 네, 현상이 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NCS가 나라 전체 확산이 돼서 구직자건 아니면 기업이건 이제 좀 잘 사용을 하고 하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특히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중소기업에 먼저 중점적으로 컨설팅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어느 정도 그 기업 특성에 맞는 이런 역량 모델링이라고 그럴까, 이런 직무 분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대기업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연하게 자신이 뚜렷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기 이전에 나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이런 욕구로 이제 대기업 지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것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건 어디서 시작을 했던 간에 그 평생 직업을, 그러니까 직장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인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선택을 하면 아마
자신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 좋다는 것은 사실 기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취업 시장에서 매년 새로운 취준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NCS 방식의 좀 채용이 좀 생소하다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희가 직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토익 점수나 학벌 등의 스펙이 아닌 자신이 일할 직군과 관련된 능력을 1순위로 평가하는 채용. 바로 NCS 기반의 채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듣거나 NCS에 대해서는 아셔요? 잘 모르겠어요.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으로 기업에게는 채용하는 인력이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인재 채용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쉽게 알려주시고 재밌고 실무 중심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원장님 이렇게 보시고 또 구직자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우리 청년들 구직자들이 무조건 좋은 데만 가야지 이런 생각, 대기업을 가야지 이런 네. 생각에 자신이 직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 생각들을 덜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렇게 된 배경이 이제 그렇게들 교육 훈련들을 받아왔기도 했고 또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그 선택의 여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 847개의 이제 직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직자들이 내 취미가 뭐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자신에게 더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일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직무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보이는 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구나. 그 뒤에 이제 직장이 나오는 거일 테고 네. 그것이 대기업이건 그렇지 않은 곳이건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일단 관역을 좀 잘 보고 네. 활을 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원장님은 어렵게 모신 만큼 NCS에 대한 궁금증을 다 이렇게 탈탈 정말 여쭤보고 풀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나와 있잖아요. 두 학생들이 궁금한 점 평소에 있었다면은 오늘 원 없이 여쭤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이 기회예요. 자, 먼저 장하늘 학생 어떤 점이 궁금했나요,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공기업을 많이 보니까 예.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그 서류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필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열린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뭐 전공이나 뭐 한국사, 뭐 토익이나 뭐 컴퓨터 자격증 이런 걸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네. 좀 덜 하고 이제 NCS에 많이 비중을 둬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들이 흔히들 스펙 쌓기를 이제 쭉 해왔었던 거라고 보면 이제는 무조건 그렇게 스펙 쌓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원래 NCS의 취지 배경이기도 하고요. 제가 스스로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 그 스펙이 좋은 학생들을 뽑냐, 취준생들을 뽑냐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통계에서들 볼 수 있지만 스펙을 중요시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인사 담당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서류 전형도 많이 해봤지만 스펙 많이 썼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친구가 어떤 친구지 이렇게 판단들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스펙 쌓기 여태 준비를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냐?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취직을 하려고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업이 어떤 것인지 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 직장 또는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건 맞춰줘야 되죠. 지금까지 이제 스펙 쌓기가 이제
과한 스펙 쌓기였다고 그러면 취업준비생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에게 꼭 맞는 그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 온 스펙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든지 보고 그것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또 우리 현정 친구는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 채용을 준비하면서 NCS 기반 자소서나 NCS 기반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알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면접을 한 번도 안 가봐서 NCS 기반 면접과 일반의 기존 기업 면접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기를 하건 면접을 하건 적합한 인재를 뽑자. 우리 회사에 맞는 적합한 인재.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 시험을 한번 해서 지적인 능력을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면접들을 하고 이런 건데 그동안의 이 채용 방식들은 이 1단계인 필기와 면접들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 필기 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필기에서도 하고자 하는 일, 직무와 무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취미가 뭐죠? 그러면 어디 살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한 질문이었다고 그러면 이 NCS를 통한 채용 또는 NCS 면접들은 사실 오로지 직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거죠. 필기에서도 물론 그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썼던 자기소개서에서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것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NCS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을 실제로 얼마나 깊이 하고 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 심층 면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NCS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격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검정형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듯이 이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다고 해요. NCS 기반으로 이제 취업 시장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굉장히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네. 물론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 기업 입장에서 취업준비생 입장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기왕이면 자신의 직무 적성에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것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비교적 많은 그 보상을 받는 곳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뭘 하냐면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 스펙 쌓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영어도 잘하고요. 해외 연수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한 친구가 스펙 쌓기를 9종, 9종 스펙 쌓기를 하면 그 다음 친구들은 아마 10종, 12종 세트 나는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자신이 실제 하고 싶은 일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업준비생은 나는 이렇게 많은 능력들이 있으니까 나를 제발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지 말고 국가에서 847개 직무들을 이제 고시들을 해냈으니까 그걸 살펴보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태 취업준비생들이 해왔던 그 많은 사교육이니 스펙 쌓기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 취직을 해서도 1년 만에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제가 맞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인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채용을 하는 기관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해놨더니 이 친구들이 1년 만에 나가버리고 자신에 맞지 않다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채용을 하려고 1인당 한 해에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채용을 해도 신입사원 교육을 3주에서 6개월까지도 실시해야 되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의 낭비, 국가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채용 시장이 그 직무 중심으로 NCS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 개개인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자신이 정말 무조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NCS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CS가 확산이 되고 구직자도 NCS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NCS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 능력 중심으로 좀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바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여태까지 교육을 받아왔던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교육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중심에 그 직무 중심, 일을 중심으로 NCS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과 교육 훈련과 청소년들과 이 성인들의 일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가 훨씬 더 투명해진다라는 이런 뜻이 될 테고요. 네. 그리고 그 여태까지 주변에 있었던 아까 스펙 쌓기든지 장기간의 불필요한 신입사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교육 시장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죠. 네, 앞으로 더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학생 이제 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떻게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네, 아까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볼 수 있어서 네, 많이 좋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 얘기를 이제 쭉 들었잖아요. NCS 관련해서 어떤 좀 부탁을 하고 싶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하반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많은 기업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없는 편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많이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더욱더 많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열린 채용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차 공기업들은 올해까지 이제 전부 NCS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보니까 이제 그 직무 중심 채용이라던가 또는 스펙을 없앤다라던가 토익을 낮춘다라던가 없애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현정 학생도 또 부탁 안 하면 서운하죠. 예. 네. 저는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몇몇 공공기관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직까지 전공 시험과 NCS 시험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NCS도 또 하나의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몇몇 공공기관들은 NCS만을 시험 치르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있는 걸로 알아서 향후 이제 NCS 채용이 확대되면서 NCS만 시험으로 치르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제 늘어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죠. 저희들이 NCS를 이제 확산을 하고 기업들이건 공공기관이건 NCS로 채용을 하십시오 많이 권하고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그게 한꺼번에 다 변화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죠. 아직 그 NCS 시험과 별도의 NCS 시험과 전공 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 기업 또는 그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앞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점차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그렇게 노력을 쭉 하고 있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방향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NCS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쭉 이제 연구가 돼 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의 단계를 계속해서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NCS 정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를 우선 개발하고 일의 표준, 기준, 직무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847개를 만들어서 고시를 했었던 거고 이런 개발 단계에 좀 그 치중을 했었다면 이제는 사실 그것이 이제 제대로 활용돼야 되니까 이 활용되는 부분이 이제 그 채용 시장에서의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교육훈련 시장에서의 활용, 기업에서의 인사관리 시스템으로의 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활용이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직 NCS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확산이 됐다라고는 보기 좀 어렵고요. 또 이게 아주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가 제대로 활용될 수 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이것들의 더 넓은 더 멀리 활용 이런 것들을 좀 더 하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죠. 앞이 그 1단계가 개발하고 알리는 거였다면 이제 정확한 활용을 위한 이런 그 투자 단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NCS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막연하게 좀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던 NCS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구직자들에게 정말 취업은 사실 정말 전쟁과 같은 실천이잖아요. 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보시고요. 네. 예, 앞으로는 이제 직무 중심, 능력 중심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이 NCS가 그 중심에서 각 개인들의 입장에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기업에서도 그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NCS 기반으로 더 확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NCS가 더욱 그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이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취준생들도 많이 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양기훈 원장님 그리고 학생 기자단이죠. 장하늘 오현정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고요. 사람 구해놔도 얼마 못 있어서 나간다. 내가 사장인데 제일 큰 일이 사람 구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직무 중심으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을 채용을 뽑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오래 남아있죠.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랜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거고 직무 몰입도도 높아지는 거고 결국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또 더 잘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 NCS를 채택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좀 이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CS 기반으로 한 채용,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NCS는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직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직자에게는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가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신중하게 파악하고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활용과 학습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